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곳은 청남대입니다. 가을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곳에 맨땅요법의 저자이시고 맨땅요법의 창시자이시고 그리고 미국, 일본, 태국 등 세계 맨발 걷기 총연맹의 총재이신 소공자 선생님을 모시고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여기 청남대에 많은 분들이 맨발 걷기 하러 좀 같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말씀 나눌 게 여러 사람들이 맨발 걷기를 하는데 좀 아리송해하고 잘 몰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질문들을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먼저 제가 듣기로 선생님께서는 한 15세 때부터 맨발 걷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게 몇 년 정도 되신 건가요? 아마 지금부터 한 57년 정도 됐습니다. 57년 그러면 반세기가 넘으신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을 맨발의 신이라고 부르는 것 같네요. 네. 네, 네. 선생님, 이 맨발 걷기를 처음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몸에 병이 있거나 아픈 사람들이 먼저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맨발 걷기 할 때 얼마나 하면 좋은지, 그리고 또 요즘에는 건강한 사람들도 좀 많이 해요. 그럼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나 하면 좋은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네, 먼저 이 건강한 사람들, 네.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에 한 40분 정도를 해야 됩니다. 네. 왜냐면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분 하느냐 15분 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맨발 걷기 그 정확한 맨발 걷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맨발 걷기를 40분 정도 해야 하는 이유는 네. 40분 정도를 해야지 우리 몸에 이 전자가 거의 다 퍼질 수 있을 만큼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도 40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네. 예. 그리고 이 건강한 사람들은 40분 정도 하지 말고 이왕이면 가능한 한 2시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네.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하면 됩니다. 이틀은 쉬어도 되고. 그러나 이제 아픈 사람들, 병이 있는 사람들은 네. 병이 있는 사람들은 물론 병에 따라서 병의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은 네. 최소한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2시간 정도를 해야 되고 또 뭐 암이나 이렇게 좀 특별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해야 됩니다. 네. 한 3시간 이상. 네. 3시간 이상 뭐 하고 싶은 만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3시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증세가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계속 해야 됩니다. 하루도 쉬지 말고. 네. 예. 그런 식으로 꾸준히 하면 됩니다, 일단.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맨발 걷기를 뭐 어떤 분들은 진짜 막 하루 종일 하는 분도 계시고 뭐 하루 종일은 좀 심하겠지만 그래도 4시간, 5시간, 6시간 하면서 몸이 피곤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맨발 걷기 오래 하면 해가 되는 건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맨발 걷기를 너무 오래 하면은 네. 우리 몸에 사실은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리고 대부분의 병을 활성산소라는 것이 일으킵니다. 네. 그렇다고 활성산소가 나쁜 건 아니에요. 활성산소가 또 없으면 안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몸에 그 나쁜 세균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세균을 물리치는 것도 활성산소가입니다. 네. 그리고 활성산소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한다고 해서 활성산소가 다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빠져나가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활성산소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활성산소는 그냥 영원히 무궁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활성산소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른 데서 전자를 뺏어오는 겁니다. 그게 그래야지 활성산소가 안정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활성산소는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 몸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있는 건데 그러나 활성산소는 이 수명이 아주 짧습니다. 네. 거의 뭐 1초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명이 짧기 때문에. 네. 그래서 활성산소가 우리 몸에 어떤 그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어쨌든 맨발 걷기를 하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제거가 되는데 그건 나머지는 활성산소가 다시 생기는 거니까 그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필요한 활성산소는 남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많이 남아 해도. 있고, 네. 예, 그리고 어느 정도 활성산소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 항상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 대신 큰 병을 일으키는 거를 좀 막아주는 효과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맨발걷기 하다 보면은 활성산소가 이걸 기다립니다. 활성산소도 예를 들면 네. 예, 전자가 들어오게 그러니까 네. 우리 몸을 해치는 네. 역할을 좀 덜 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할 때 땅의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그냥 일반 뭐 그냥 이런 흙길이 있고 뭐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데의 어떤 땅의 종류에 상관없이 효과가 다 똑같은 건가요?
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이 흙길이라 해서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맨발 걷기는 가능한 한 낮은 땅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네. 높은 산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운동 효과는 있습니다. 네. 운동 효과는 있지만 치유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높은 산 위에는 네. 땅 속에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가 많이 있는 쪽이 그래도 좋으니까 네. 가능한 낮은 산이 좋고 또 이 숲길이나 이런 데 가면은 피톤치드라고 해서 네. 피톤치드가 소나무나 또 아니면 그 메타세카이어 길이나 네. 아니면 소나무가 있는 많은 길은 네. 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피톤치드도 우리 몸에 좋은 거기 때문에 네. 낮은 땅에서 그런 걸 밟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이 바닷물이나 이 황토길이 있습니다. 네. 이 바닷물이나 황토길은 특별한 건데 네. 바닷물은 우리 몸에 그 전자가 잘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근데 황토길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황토길에 대해서는 황토가 왜 좋은지 거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네, 모르고 많이 좀 예, 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단지 그게 이제 물 뿌리면은 축축하고 그래서 네. 전자가 잘 들어오는 걸만 알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닙니다. 황토길은 네. 아주 네. 특별한 길입니다. 네. 그래서 이 황토길이나 이 바닷물에 대해서는 네, 네.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다가 네. 특별히 그거는 왜냐면 이야기가 기니까 네. 특집으로 네. 한번 묶어서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 길은 다 똑같지 않고 가능한 낮은 길이 좋고 네. 그다음에 그냥 맨 길보다는 숲길이 훨씬 좋다. 피톤치드가 더 많이 나오는 숲길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네. 길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그냥 흙길 말고 잔디밭이나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나 학교나 이런 데 보면 모래밭이 있어요. 모래밭에서 걸으면 어떤지 뭐 그런 것도 많이 물어봅니다. 이 잔디밭길은 물론 잔디가 있으니까 뭐 눈으로 보기엔 좋을 것 같지만 네. 사실 잔디밭길에는 그 안에 그 이상한 균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해충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가능한 한 안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냥 흙길을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안에 뭐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예, 그렇죠. 위험한 그러니까 게. 요즘은 특히 이 잔디밭길에 그 살인 진드기라고 있어가지고 네, 네. 그것이 우리 몸에 저기 하면 잔디밭길 잘못 걷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위험하네요. 네. 그래서 그냥 맨 땅길을 걸으시는 게 좋고 음, 그다음에 그 모래길은 네. 모래길은 이게 버석버석하기 때문에 네. 음이온이 잘 안 올라옵니다. 네, 거기는. 네, 네. 너무 말라 있고.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모래길 걷는 것이 안 좋고 네. 일단 그냥 맨 땅길을 걸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냥 길이라 해서 다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네. 아셔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일전에 그 육각나라에 어느 부부가 오셔서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맨땅 신발을 구입하러 이제 오셨는데 남편분께서는 이제 좀 미심쩍어 하더라고요. 이 맨땅 신발을 신고 하면 맨발로 걷는 효과가 있는지.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꼭 흙이 땅에 발에 그 맨 흙이 닿아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맨 땅 신발 신고 걸으시는 거랑 네. 뭐 그냥 맨발로 걸으시는 거랑 네. 거의 비슷합니다. 네. 단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지압 효과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네. 우리도 강조하잖아요. 맨땅길이라고. 네. 그러나 그 맨땅 신발 안에는 네. 맨땅길을 직접 몸으로 밟는 것하고 거의 같은 네. 그러니까 물이나 네. 또 은이나 네. 동을 통해서 전자는 계속 똑같이 들어옵니다. 그 전기가 통하는 성질이면 예, 예. 네. 통한다 그래서 생철이나 이런 건 안 좋고 네. 그 전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물 또 네. 아니면 은, 네. 동이 네. 들어있는 제품이면은 맨땅길하고 거의 똑같으니까 네.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네. 그러나 이 생철이나 네. 자석이나 네. 뭐 이렇게 이런 걸로다가 되는 것은 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땅 신발에는 그 그렇죠. 박혀 있는 게 예. 순수 굴이라서 예, 우리가 그걸 아주 효과 알아서 좋은 하는 거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맨땅 신발을 신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발이 흙에 닿아야 되는데 참 많이 물어본 질문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집에 세숫대에다가 흙을 퍼와서 담아놓고 또는 옥상 위에다가 흙을 깔고 하면 이게 맨발 걷기 효과와 같으냐고 그런 질문들도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 그건 전혀 맨발 걷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네, 없습니까? 흙이 맨발 걷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말은 흙인데 네. 우리가 맨발 걷기 하는 것은 지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지에다가 발을 대는 거지 네. 흙에다가 결코 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지의 성분이 흙일 뿐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제수대에다가 흙을 퍼다가 집안에 앉아서 그걸 네. 밟고 있으면 네. 아무 효과가 그 없습니다. 질문 되게 많이 하셨었어요. 그건 네. 하나마나 한 거라고 네.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얘기를 저희한테 이제 문의하신 것 중에 의사분이 하신 얘기를 듣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의사분이 얘기하기를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놓고 샤워호스를 담가놓고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맨발 걷기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대요, 선생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맨발 걷기 효과는 사실 거의 없고 네. 접지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지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수도 파이프라는 것도 땅에 박혀 있으니까 네. 땅으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 파이프 같은 거는 네. 전자는 거의 안 와요. 네. 그래서 정전기는 빠져나갑니다. 네. 정전기는 빠져나가지만 전자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자가 주로 들어오는 건 물 네. 아니면은 은 네. 동이 네. 아니면은 네. 전자는 거의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맨발 걷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우리가 접지라 그러니까 그냥 뭐 접하기만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전에 한번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전압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측정을 하는데 발이 땅에 떨어져 있는데 0볼트가 나온다고 접지가 된다고 그렇게 하는 걸 좀 봤어요, 선생님. 이거는 접지가 되는 겁니까? 전혀 안 됩니다. 네. 이 접지라는 건 우리 발이 네. 대지하고 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구하고 네. 뭐 테스터기가 해주는 게 아니고 네. 발이 땅에 대야지 그게 접지지. 그렇죠. 테스터기가 나온 그 0볼트라는 것은 네. 솔직히 말해서 공기 말고 이게 이 도예지에서 사면은 그게 어떤 뭐가 들어가서 숫자가 나오지만 네.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그 산에 가서 하면 다 0볼트 나옵니다. 그렇죠. 그건. 그냥 허공에다 대고 0볼트가 나오는 예. 거고. 그러니까 네.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접지 테스터기로다가 해서 0볼트가 났다면 그런 내용이지 접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거를 믿는다는 것은 그게 바보 같은 짓입니다. 네. 그게 네. 이 맨발 걷기 하면 바보 같은 짓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네. 보면은.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리고 몸이 많이 아프신 분들은 이 맨발 걷기를 하고 싶어도 기력이 약해서 좀 걷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럴 때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지금 나부터도 보면은 이 우리 벨트가 이게 특별한 벨트입니다. 네. 그냥 일반적인 벨트가 아니라 네. 이건 뭐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안에 육각으로 돼 있어요. 저 뒤쪽이 그런 거죠? 예, 선생님? 뒤쪽이. 네. 네. 예. 지금 아마 이게 참고 자료 지금 사진이 나올 겁니다. 네. 저 육각에는 특별한 힘이 우리한테 불어넣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벨트를 사용해서 네. 이걸 단전에다가 이렇게 대고선 있으면은 네. 이 힘이 자주 생깁니다. 네. 예, 이건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네. 힘은 생깁니다. 네, 저도 이걸 차고 힘이 예. 생겨 느꼈었어요. 예. 사실 예. 진짜로. 예. 네. 선생님, 이게 육각나라 제품 중에 이 맨땅 침구를 깔고 땅과 접지에서 이제 자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잠도 잘 자고 그 효과가 좋은 걸 많이 느낀대요. 근데 쓰면 쓸수록 잘 느껴지는 게 좀 적다고 그러는 일도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현상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에는 몸이 쇠하고 네. 어디 뭐 좀 약하니까 네.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안에 힘이 들어간 것 같이 뿌듯할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네. 덜 느껴지는 거죠. 네. 그건 왜냐하면 몸이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느끼는 것이 재미로다 느낀다면 몰라도 네. 가장 좋은 거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때가 사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게 건강한 거고. 네.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심심해서 심심해하지 마시고 네. 그 아무것도 안 느껴지는 그 상태, 네. 그게 최고의 건강 상태예요. 네.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렇지도 않다, 네. 몸이 좋다, 네. 그리고 감사하다, 네. 고맙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감사 상태라고 그럽니다. 네. 그 감사 상태를 간직해야지만이 그것을 몸 안에 간직해야지만이 그래야지 생각 안에 간직해야지만이 그 감사 상태가 계속해서 감사 상태의 상태를 끌고 옵니다. 불러들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건강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거의 병이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감사 상태를 고맙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며칠 전에
그 맨땅을 하다가 거기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들은 얘기인데 이분들이 좀 아는 척을 하시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맨발로 걸으면 활성산소가 땅으로 빠져나간대요.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완전히 100%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네. 한 10%나 15%, 20%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발 근처에 있는 활성산소는 빠져나간다기보다도 땅으로부터 오는 전자를 받아들여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건 쉽게 말하면 그 말도 사실은 틀리는 말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전자가 들어옴으로써 중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빠져나간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어쨌든 맨발로 걸으시면은 땅 속에 있는 전자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중화시키면서 나오는 현상이 이게 오줌으로 오줌이 바뀌는 나옵니다. 거죠. 예. 그 오줌이 참 잘 예, 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걸 하면. 재료가 돼서 오줌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맨 땅 이불에서 잠자면 꼭 네. 하루에 두세 번씩 일어서 네. 오줌을 넣어야 됩니다. 그걸 귀찮아하지 마세요. 네. 다시 또 잠자면 깊은 잠에 빠지니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나 이 깊은 잠에 빠지는 것은 이게 특별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네. 특집할 때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선생님,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전자 또는 그 자연 전자나 음이온이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음이온 발생기라는 기계도 있어요. 그럼 집 안에서 그걸 켜놓고 있으면은 맨발 걷기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요즘은 그런 제품이 잘 없다 그러는데 네. 지금부터 한 25년 전, 30년 전에는 네. 음이온 발생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나도 내 차에다가 여러분들 진짜일까 의심스럽겠지만 한 20개 이상 설치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 차는 비린내가 났어요. 비린내가요? 예. 그런데 네. 물론 그것도 음이온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좋을 수가 있지만 네. 이 기계가 만들어낸 음이온은 즉 기계가 만들어내는 전자는 우리 몸에 해를 줍니다. 그게. 그래서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해롭다라는 얘기 자꾸 했어요. 했기 때문에 요즘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게 네. 오히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건 기계에서 만들어낸 그 전자는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서 나오는 거랑 네. 또 물이 깨지면서 네. 발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자연전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있습니다. 네. 물론 전자는 같아요. 네. 전자는 같고 같은 전자입니다. 근데 자유전자라는 건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자 하나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어디 우리 그 전자 하나가 우리 몸에 가서 달라붙으면 네. 그게 병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자 하나가 맨 죽기 전에 빨리 하려고. 네. 그래서 그런 전자를 갖다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땅이나 아니면 물이 깨지면서 오는 네. 그런 전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자를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한 거라고 자연전자라고 한다라는 자연전자.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자연전자만이 우리 몸에 이롭습니다. 네. 나머지 전자는 기계에서 만들어낸 전자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 이름도 주지만 네. 꼭 해도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연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 자연전자가 들어와서 좋은 점이 있고 또 정전기가 이제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이 정전기라는 거는 어떻게 생기는 거죠, 선생님? 우리 몸에 지금 피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피하고 혈관하고 네. 아니면 피하고 네. 마찰이 생깁니다. 네. 그래, 마찰이 생길 때 정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찰을 하면 이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이 정전기는 특히 겨울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 네. 그렇다고 여름엔 없느냐? 네. 여름에도 있어요. 네. 뭐 피가 여름이라고 덜 돌고 겨울이라고 더 많이 돌지 그렇죠. 않으니까요. 네. 근데 여름에는 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해소가 좀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겨울에는 땀 같은 것이 없으니까 몸에 이렇게 축적돼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쇠붙이다, 네. 뭐 도화에 있는 뭐 자물통이나 네. 아니면 자동차나 네. 열 때 번쩍하고서 네, 오는 번쩍번쩍 거죠. 많이 예, 합니다. 많이 네. 무섭죠. 네. 난 옛날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우리 맨땅 신발을 신으면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네. 차나 이런 거 만져도 번쩍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맨땅 신발을 신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정전기는 우리 몸에 이 정전기도 끌어당기는 힘 같은 것이 있어요. 붙죠, 진짜. 예, 그래서 네. 피를 끈적끈적하게 합니다. 네, 네. 피를 끈적끈적하면은 피가 이 좁은 아주 그 얇은 핏줄에 들어갈 때 네. 끈적끈적할 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발이 차가운 현상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네, 겨울에 네. 예, 피가 제대로 원활하게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혈관에도 노폐물이 쌓이겠네요. 그렇죠. 춥으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정전기가 우리 몸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정전기는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그 공부할 때나 네. 또 잠잘 때도 네. 그 맨땅 용품을 사용해서 네. 이 발에다가 네. 그걸
대고 한다든가 아니면 네. 컴퓨터는 그 옆에다가 그걸 깔고선 그것이 없어지게끔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겨울철이라고 춥다고 이걸 맨발 걷기나 이거 안 할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예, 거네요. 그쵸? 겨울철에 더 해야 되는 일단 맨땅 신발을 꼭 신으셔야 예, 됩니다. 추우니까 그래야지만 발시려니까. 빠져나갑니다. 예. 네. 어떤 사람들은 맨발 걸을 때만 맨땅 신발 신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지 마시고 네. 그냥 평소에 항상 맨땅 신발을 그렇죠. 신도록 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그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또 것을. 겨울에도 눈이 오고 젖어 있으면 예. 또 맨발 효과가 아주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맨땅 신발을 신으면은 신발 신고선 맨발 걷기 효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되니까 네. 그 점을 잊지 마시고 네. 전부 다 맨땅 신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그 육각에서 파는 건 이제 운동화예요. 여러분들이 네. 운동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네. 나는 구두고 뭐 쓰레빠고 난 다 만들어서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 가격이 나간다 하더라도 네. 왜냐면 이게 불이랑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격이 나가는 것 뿐입니다. 그게 네. 그거 비싸서 비싼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꼭 이런 걸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예. 선생님 요새 뭐 암에 걸렸다든가 몸이 아픈 분들이 이제 맨발 걷기를 해서 낫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낫으니까 또 안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요. 이게 병이 치유가 되면 그만두어도 괜찮은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괜찮았다 하면서 네. 이제 맨발 걷기를 안 하면은 한 얼마 안 있다가 한 두세 달 후에 다시 재발을 합니다. 네. 예. 재발하면 미치는 거죠, 네. 그게. 그래서 왜냐면 이 현재 상태에서는 없어졌지만 그 병이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어딘가에 암이나 이런 것은 깊은 병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또 오래된 병이 있어요. 네. 이런 것은 쉽게 말하면 안에 인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병은 하다가 안 하면은 다시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이 증세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최하 6개월 아니면 1년 이상을 계속 해야 됩니다. 네. 그 대신 이제 매일같이 하던 것을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고 뭐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4회 이상 아니면 5회 이상을 꾸준히 하셔야지만이 이것이 인이 빠져나갑니다. 인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다시는 안 생깁니다. 네. 그러나 하다가 다시 뭐 낫는데 다시 암이 생겼다. 이런 분들은 아직 인이 안 빠져나갔기 때문에 다시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인이라는 것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이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현상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 꾸준히 한 평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 맨발 걷기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내가 처음에 이거 얘기는 했지만은 사실 옛날에 뭐 베토벤도 했습니다. 이거를 또 아인슈타인도 했어요. 네. 나는 여러분들하고 좀 체질이 틀립니다. 체질이 틀려서 나는 머리 아픈 증세라는 게 거의 없어요. 네. 몸에 아픈 증세가 나는 없습니다. 네. 아픈 증세가 없지만 이 아픈 증세가 없어지려면 역시 맨발 걷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도 맨발 걷기를 꾸준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천재처럼 살려면은 맨발 걷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지난번에 선생님께서는 이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맨발 걷기가 필요하지만 그 병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멘탈 요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예. 근데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저도 아직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좀 간단한 멘탈 요법 사례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죠, 선생님. 일단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 마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하실 겁니다. 첫째는 이 자기 병을 숨기지 말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병이 아픈 걸 갖다가 그지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뭐 창피해서 그러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숨긴다는 자체는 쉽게 말하면 본인은 숨기는 거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꼭 간직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네. 숨긴다는 것. 네. 그러면 그것이 내가 꼭 간직하겠다고 간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간직된 것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은 나쁜 병일수록 창피한 병일수록 네. 얘기하고 네. 그 쉽게 말하면 까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걸 고쳐줄 수 있는 사람도 나타나는 거고 좋은 이야기도 들려주는 거고 네. 또 본인도 그래야지만이 병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야지 병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병을 털어버리는 것, 네. 병이 스스로 없어지게 하는 것, 네. 내보내는 것 이것도 일종의 멘탈 요법이라고 할 아주 수 있습니다. 좋은 예, 얘기죠. 간단한 멘탈 요법입니다. 네. 이것이. 네. 예. 네, 오늘 여러 가지 좀 사람들이 아리송해하고 잘 모르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우리가 맨발 걷기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맨발 걷기 요령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특별히 어느 부위가 아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나는 심장이 아프다든가 누구는 뭐 간이 아프다든가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만 집중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시는 시간을 좀 가질까요, 다음에는? 예. 그 사실 그것은 맨발 걷기 그 자체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네. 우리가 그것을 음파 진동술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영향을 주면은 결국은 그 부분에 존재하는 것들이 네.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잘 작용을 해서 그 부분이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네. 치유가 될 수 있게끔 네.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전문적인 부위 설정을 하는 방법과 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걸을 때는 어떤 걸음을 해야지 예를 들면 머리가 좋게 걷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한번 실제로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눈앞에 이 해가 너무 따스러워가지고 네. 내 얼굴이 많이 부드럽지 못할 겁니다. 지금 아주 눈이 따가워서 선글라스 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지금은 네. 나보다도 더 눈이 아플 텐데 예, 어쨌든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소근자 성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기대해 주시고 다음 영상 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